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여름철 벼에 붙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 서천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이 공동방제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경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알갱이 같은 벌레들이 낙엽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름철 벼에 붙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입니다. 줄기에서 즙을 빨아먹어 이삭을 변색시키고 말라 죽게 만들어 벼의 품질과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서천에서는 특히 서면, 판교, 비인, 종천, 문산 등 북쪽 지역에서 피해가 보고됐고 최근엔 서천읍까지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해변가 쪽으로 거기 좀 많이 닿는 데가 있고 다소적으로 약간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방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피해는 2015년 2헥타르 수준이었던 피해 면적도 2017년에는 70헥타르로 2년 사이 35배나 증가했습니다. 2015년 2헥타르 수준이었던 피해 면적도 2017년에는 70헥타르로 2년 사이 35배나 증가했습니다. 발생 필지도 30곳에서 350곳으로 11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2016년 각 농가별로 농약 구매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먹노린재 공동방제를 추진합니다. 군비 6억 7천만 원, 농협군 지부 2억 7천만 원을 더해 총 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동방제를 신청한 농가의 농약 살포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방제를 하게 되면 일시에 전면적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먹노린재 밀도를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전면적 동시에 방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공동방제에 대해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넓은 경지를 가졌거나 고령층의 경우 더운 여름철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노동 절감 효과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나오던가요? 좋아죠. 공동 방제로 하면은 비용도 작게 들어가고 우선 인력 차원에서도 많은 득이 좀 있죠. 불황민들 아마 한 90% 이상은 다 신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농약값은 100% 농민 부담인 부분이나 사전 방제한 농민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공동 방제에 주로 쓰이는 무인 헬기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2년 전처럼 농가가 개별로 방제할 수 있도록 약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심은 품종 같은 경우는 벌써 노린재가 나와가지고 방제를 했단 말이죠. 공동 방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인 헬기로 했을 때의 그 방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 방제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측은 방제 방식의 경우 각 지역별 농협에서 마을 대표단과 협의해 공중 혹은 지상 방제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1월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 방제 농가는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천군의 벼 재배 면적은 1만 헥타르. 매년 급증하는 먹노린재 피해에 대해 서천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이 얼마 전 국립생태원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성공한 멸종위기종의 탄생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푸른 숲이 우거진 사슴생태원. 어린 사냥이 어미를 따라 조심스레 바위를 내려갑니다. 어미 주변을 맴도는 어린 사냥은 지난 5월 23일 태어난 새끼입니다. 육아휴직 해가지고 딸이랑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태원에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새끼도 출산했다고 하는데 이제 더 많은 사냥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와서 너무 좋아요. 멸종위기종인 사냥이 출산을 해서 너무 신기해요. 사냥은 한국전쟁 이후 약재 또는 식용으로 쓰거나 박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포획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해 1999년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생태원에는 최근 탄생한 새끼 사냥까지 모두 5마리가 보호관리 중에 있습니다.
생태원은 2015년 굶어 죽기 직전 설악산에서 구조된 암컷과 2012년 출생한 수컷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이관받았고 사냥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사슴 생태원에 돌산을 만드는 등 기존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사냥의 행동 연구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2017년 10월 사냥의 교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암컷 사냥이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멸종 위기인 사냥의 출산을 유도한 것은 종 보존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이제 서식지 내가 아닌 외에서도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공기관끼리 협업을 했던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향후 사냥 개체 수가 늘어나면 새끼 사냥들의 자연 적응 훈련을 거친 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새끼 출산이 잃어가는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남우입니다. 요즘 버스를 타시면서 달라진 점을 찾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기존에는 없었던 버스 번호가 생긴 건데요. 서천군에서는 LED 번호판이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류장을 향해 들어오는 버스. 180번이라는 숫자가 멀리서도 한눈에 보입니다. 행선판이 전부였던 버스에 LED 번호판이 생긴 겁니다. 버스 뒤편에서도 번호가 보여 어디로 향하는 버스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버스 LED 번호판을 설치하고 시범 운행 중입니다. 노선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아크릴 표지판이라서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심야에 그리고 특히 낮에 햇빛이 반사될 경우에 인식하기 어려워서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특히나 심야에 그리고 버스 뒷면에서 이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한 사업이고요. 이는 충남 13개 지자체 중 가장 늦은 도입입니다. 군비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천역의 28대 시내버스에 지원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천역에는 현재 군과 긴밀한 협력 속에 보완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숫자와 지역명이 따로따로 나와 보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같은 화면에 지역명과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사용되는 100번대 번호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번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또 더 잘 보이는 글씨체, 색깔, 위치 등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번호판 등장에 주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도 잘 안 보시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고 좋으신 것 같아요. 먼저 잘 보이고 먼저 그 번호를 보고 어디쯤 갈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점이 좋죠. 반면 낯설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간다 다 써놨잖아요. 글씨로 써놨는데 이제 번호로 하면은 잘 치면은 모르지 이제 그걸 이제 다 익숙해서 또 다 해놓아야지. 그런 게 이제 또 한참 댕기면 알아지겠지 뭐. 충남에서 가장 늦은 LED 번호판 도입이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주민의 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실에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 등 핵심 전략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민평가단과 정책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종합 토론 과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장안 국가산단 1호 기업 착공과 노인 일자리 2,430자리 확보, 한국소비자평가 귀농귀촌 지자체 부문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 등이 꼽혔고 지방채 6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5대 중점 목표인 장안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1등 도시, 농어민 균형 발전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4일 장항읍 복지센터에서 장항 경제 활성화 및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장항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장안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장안 활성화 사업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19명이 위촉식을 갖고 장안 농촌 중심지 사업, 장안 화물역 리모델링, 장안 6080 프로젝트 도선장 가는 길 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군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및 이장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각 사업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방향성 공유,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다시 하나된 마을 첫길 넘어 희망으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5월 전국 61개 지자체가 신청해 26개 사업이 1차 선정됐으며 6월 전문가 및 소관부처 합동 현장평가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군은 서면에 위치한 연료 운송철도로 사용됐던 서천 화력선이 폐지됨에 따라 철길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가미해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다시 한화된 마을 철길 넘어 희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천 화력선 전체 10.5km 구간 중 서면 도둔리 일원 2km 구간이며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제안군인회는 지난 6일 항군회관에서 윤리강령 선포식 및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서천군 제안군인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과거 선조의 희생과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창환 제안군인 회장은 회원들이 안보의식을 굳건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가 상당히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회원들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우리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그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있는지를 정말로 한번 더 되새겨보자, 그런 뜻으로 오늘 이런 그 안보의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전종석 제안군인회 안보교수는 과거 역사를 잊지 않는 튼튼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고 스포츠 문화에서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평화로운 통일로 건국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세종 충남지구 서천 지역 지역부총재와 지대위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5일 한산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노방래 군수와 조동준 군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서천 지역 라이온스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나성열 이임 부총재의 개회 선언과 타종식, 이임사를 거쳐 안무열 신임 부총재의 선서와 지역기 및 사회봉 전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안무열 신임 부총재와 유옥규, 이영순 지대위원장은 1년 임기 동안 서천 지역 라이온스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7개 지역 클럽을 관리하게 됩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지역 사회 생활 개선과 사회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봉사단체로 서천 지역은 1980년 이후 안무열 신임 부총재까지 39명이 지역 부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서천군 여성문화센터는 군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8년 3분기 프로그램 강좌를 지난 2일부터 개강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봄해마을에 위치한 여성문화센터 3층 강의실 3곳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한국화와 우쿨렐레, 한지공예 등 5개 그룹 23개 강좌로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신청했고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혹은 팩스로 가능합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올해 분기별 프로그램 반응을 종합해 내년에는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